2024년 5월 16일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크라임 녹음이 있어서 이제 나가기 전에 사건 사고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 김어중이란 사람이 물피 도주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먹은 것 같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알고, 그렇지만은 이 블랙박스의 칩이 제거된 것을 봐서는 용의주도하게 무엇인가를 은폐하려고 한 건 맞다. 지금 나오는 것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서 사고를 내고 사고 미조치까지, 그 다음에 도주, 풀 악셀로 밟았다고 하는 목격자가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소속사 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알았다고 하면은 자수를 시키고 확인을 하면은 사실은 논란이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피이기 때문에 그 차 택시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물피 도주 같은 경우야 사실 뭐 벌금형 정도지만은 이제 이 감경이 될 수 있고 자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누가 이 나쁜 선택, 안 좋은 선택을 했는지, 뭐 녹음상의 매니저한테 야 네가 대신 자수해 라고 했다고 김호중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니다, 소속사 사장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범인 도피 교사죄입니다. 범인이 스스로 자기 부재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가 한 죄를 안 했다고 하는 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까 범인은. 그렇지만 누구한테 대신 뭘 해라고 하면 그건 교사죄가 됩니다. 그건 이제 징역형까지 갈 수 있지만, 뭐 물론 대부분 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죠. 초범이기 때문에.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인 거죠. 그거를 물론 그럼 거기서의 문제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냥 단순히 물피도주라고 하면야 그냥 내려갖고 뭘 했겠지. 근데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음주운전. 지금 뭐 좌석 하나당 20만이 넘는 공연이 바로 내일 모레 예정돼 있고, 그리고 어제도 그냥 공연을 강행했다. 미련한 그 소속사나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했다고 뭐 미련한 겁니다. 세상에 이걸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많은 연예인들이 그 행동 하나로 연예계 다시 못 쓰는 거, 그거를 잘 나가던 트로트 가수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잘못됐고 나쁜 생각을 통해서 지 인생 지가 망친 거죠. 또 그렇게 망치기에 소속 사장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물론 저 돈은 뭐 수십억 이상, 뭐 그 이상 수백억 손해 볼 수도 있지만은 가수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고. 지금 공연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이 미련한 인간들, 공연을 강행하면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이고 한심한. 조금만 한 번 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보통 뭐 제가 알기로는 대형 소속사에는 저 같은 비슷한 이런 어떤 돌발적인 요소들을 불법적이지 않게 이제 어드바이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불법적으로 뭐 이제 마약을 마약을 피하는 이런 걸 가르쳐주는 쓰레기 같은 변호사놈들도 있다고 들었지만 실제로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건 완전히 쓰레기들이고 변호사. 근데 그게 이제 변호사로서 또 면책이 된다고 하니까 참 외국의 유명한 그 레이블을 가진 그 엔터 회사는 저 같은 프로파일러나 범죄 심리 혹은 범죄 어드바이저가 있어서 이런 거를 불법적이지 않게 가장 최소한의 손해로 가장 효과적 합리적으로 어드바이징 해주는, 그걸 처리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저도 노래 좋아하지만 오랜 무명생활 한 방에 갑니다. 예?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인데 한 방에 갑니다. 자, 다른 건이 이건 사실 저는 박병화 얘기를 아시다시피 박병화란 놈이 사실 이 박병화란 놈을 징역 15년을 하게 한 것도 어떤 2002년부터 이걸 수사한 놈 경찰 놈들도 다 잡아다가 족쳐야 되는 거고, 이걸 이렇게 기소한 놈도 검사 놈도 잡아다 족쳐야 되고, 이걸 이렇게 선고한 판사 놈도 잡아다가 진짜 주리를 틀어야 되는데 2002년부터 연쇄 강간범입니다. 수원에서만 10여 명, 그러니까 최소한입니다. 이놈은 비공식 기록으로는 이거의 3배 정도가 넘습니다. 소위 말해서는 안 되는 수월 발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MBN에서는 이 발발이가 그다음 발발인지도 발이로 썼어요. 무식하면 죽어야죠. MBN의 기자들은 제가 아는 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기자들이 쓰레기가 됐네요. 황재헌 기자입니다. 황재헌 기자님, 당신 데스크한테 가서 저희 얘기하고 수원 발발이가 아니라 발발이. 그 어원도 모르면서 무슨 기사를 하겠다고. 에휴, 참.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발 좀. 모르면 물어서 기사를 쓰든가. 어쨌든 그건 그렇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박병화란 놈이 조두순도 그렇고 다른 김근식도 그렇고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이 출소 후에 이 제대로 된 어떤 법적인 어떤 근거 그런 것도 없이 이 성범죄 취약지 지역에서 살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법무부에선 놀고 처먹고 있죠. 검사놈들, 법무부의 고위 관련놈들, 지들은 지들 자식들은 이런 피해를 안 당하니까. 근데 결국은 이런 연쇄강간범들이 수원의 번화가,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했어요. 14일 엊그제. 이걸 찾아낸 이 어떤 사람도 용하지만은 사실 이건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입신고하면 그게 바로 그쪽으로 연결돼서, 그러니까 신고를 받은 거니까 그건 기자회가 아니라 이걸 당연히 신고했어야 되는 거고. 2022년부터 경기 화성에 살다가 그 난리를 치고 지금 수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수원 번화가입니다. 젊은 여성들 엄청 많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놈들이 이걸 알고 이런 오피스텔에 들어온 거죠. 오피스텔이니까 회사 계약이니까 누가 들어온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여기 들어버렸어요. 이미 들어가면 사실은 쫓아내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법적으로 다시 또 거의 1년 정도의 법적. 제발 법무부 놈들이나 아니면 고위놈들 그게 무슨 법이든 제시카법이든 아니면 무슨 법이든 매간법이든 연쇄 성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는 무슨 법을, 아니면 경찰한테 권한을 주든가. 경찰이나 이런 데 권한은 주기 싫고, 권한은 갖고 싶고, 관리는 하기 싫고, 그럼 미국처럼 US 마샬을 같은 연방 보안관을 두든가. 이 동네 그럼 이제 앞으로 며칠 그 이상 난리 날 겁니다. 제발 법무부 장관이란 놈이 무슨 검사 지금 검사들 인사 발령해갖고 그것도 형식적인 검찰총장 협의, 그 똑같이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패싱 당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때 문재인이 추미애하고 한 것은 잘못됐고, 지금 윤석열과 박성재가 이원석 대상으로 한 거는 그때는 잘못됐고 지금은 옳았다? 뭐가?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짓을 하면 이제 이원석이 대통령이 돼야 되나요? 이원석 대통령 만드는 겁니까? 예, 그럼 이제 이원석이 이제 차세대 주자입니까? 예? 문재인이나 추미애나 이런 애들이 조국 같은 애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든 것처럼 이제 윤석열, 박성재 이런 이원석 대통령 만들기입니까? 참 대한민국에 이런 형태의 소위 말 알만한 인간들이 이따위 짓을 내로남불로 저지른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때 이 짓거리를 이제 또 윤석열 때 또 본다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걸 찍소리도 못하는 검사놈들도 참 꼴값인 거고.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제발 좀 법무부 놈들 이런 것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사람 불안해 살겠습니까? 지들 월급이나 처먹고 이게 안정된 철밥통 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 제주 거제 사건이라고 하죠. 거제 여친, 전 여친, 저는 사실 전 여친 이런 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제 폭력 살인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교제 폭력이란 건 사실은 빼야 되는 겁니다. 이미 헤어졌고 헤어진 사람은 전 못 붙일 거 없습니다. 제가 어제 세무조정에서도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자, 근데 이 사건은 처음에 분노를 여긴 것은 경찰이 국가수에 부검을 1차 구두 소견을 한 다음에 영장을 뭐 이렇게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것을 반려를 했죠. 왜 그러느냐? 실제로는 사망의 원인에 의한 폭행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 때문에 아마 뭐 어쨌든 검찰은 이걸 반려해 갖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유가족들이 분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언론에 났어요. 그때는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냈어요. 근데 이제 정밀 부검을 해보니까 지금 말하자면 조직검사, 정밀검사 해보니까 이제는 폭행 때문에 뇌출혈로 사망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치료한 병원도 역시 같은 판단을 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분을 치료한 병원에서는 그 치료한 의사가 알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고 여기 맞았고 그러갖고 이건 말을 맞아갖고 이 과정 속에서 죽었어.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진짜 뭣도 모르는 국가수의 부검이 놈이 그것도 1차 구도 소견으로 보고 이거 아니야? 도대체 뭐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1차는 구도 소견이니까 그냥 뭐 구도 소견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상황을 보시면 이전에는 경사들 아니면 관련자들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될 거를 들어갔고 그거를 통해서 소견을 냈던 부검이 놈들, 국가수의 놈들이 이제는 경찰이 이러 해갖고 이거 맞아서 이렇게 한 거고 또 병원에서 이러 한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하고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라고 해버리니까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부검이 놈이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아니면은 뭔가 어떤 야료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허투루 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론이 비등하고 이거 뭐 있다 이리야 라고 해서 하니까 실제로 이제는 이건 폭행에 의한 거야, 뇌출혈이야. 그럼 폭행 때문에 뇌출혈이 있다는 그걸 굳이 조직검사까지 해서 봐야 됩니까? 네? 그럼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은 조직검사를 할자로 이게 며칠이 걸리는 일입니까? 저도 음성병의사하고 조직검사 같은 실에서도 우리 전문가들하고 보고 저도 수업 듣고 강의 듣고 그랬는데 좋아, 그건 시기에 걸린다 그래.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아니면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 부건 이놈들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딱 보면 이런 거죠. 들어보니까 대충 보고 이거 뭐 근데 나중에 여론 얘기 되니까 이거 큰일 났어 하니까 그럼 애초에
애초에 그러면 국가수 1차 구두소견이란 거를 인정하지 말고, 어차피 이건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검사한테 얘기해서 이건 사실은 이 구두소견, 정밀소견은 정밀소견 나와봐야 되지만 이걸 말고 검사가 판단해 주십시오. 검사가 어디 병원의 의사들은 보니 이건 맞아서 한 거니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수의 허접한 새끼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결국은 이게 그럼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일차 구두소견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일차 구두소견이니까 제대로 안 했으니까 틀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하나로 범인이, 심각한 범죄자가 구속도 안 된 상태에서 나다니고 그 사람이 보복을 할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그 부검이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정신 나간 새끼가 아니라 제대로 된 부검이라고 하면은 보고 이건 내가 보기엔 이건 1차적으로 이건 좀 아리까리하다. 그런데 이걸 치료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병원에서 하니까. 그러면 담당 그 경찰한테 이거 저기 담당 선생님 저 전화번호 좀 하고 저 기록 있으면 조금 보고. 그거 몇 시간 걸리는 일입니까? 그거 10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 해고. 그래서 의견을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게 1차 구두소견은 모르겠지만은, 예? 저기 검사 해봐야 되는,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것은 이 정도도 이게 규정이 없습니까? 아예 규정이 없죠. 법적인 부검법이 없으니까. 이따위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왜 부검법이 없느냐, 부검이들이 지들 마음대로 뭘 하고 해도 이게 망가져도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즉 이것도 사실은 부검이 놈이 1차 소견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이런 절차적인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 프로세스의 문제가 혹시 다른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이게 변호사 이전 단계죠. 그러니까는 이거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작돼도 아무런 어떤 법적인 어떤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국가수 부검위가 졌다위 해도 사실은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 제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자들이나 아니면 범죄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이거는 국가수 1차 부검과 부검위의 어떤 매뉴얼의 그 법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매뉴얼이 되고 좀 더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걸 문제 제기해야 돼요. 그냥 국가수 의사들 뭐니까 다 그냥 대단한 뭐처럼 지켜주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예? 결국 보세요. 국가수에 실수한 거잖아요. 예? 실수가 아니라고 봐도 뭔가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런데 정밀하게 하려고 했으면은 그걸 치료한 선생 있잖아요. 담당 주치 확인을 했어야죠. 그리고 분명히 형사들은 담당 주치가 이런 상황이 이렇게 분명히 줬을 거예요. 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법무부나 행안부 같은 데서 정확히 적어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다. 부검이가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정의를 왜곡하고 정의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기 전에, 더 심각하게 되기 전에 이건 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단선적으로 봐도, 내가 그냥 쉽게 봐도 이거는 때려갖고 죽은 게 아닙니까? 예? 이거를 한심한 인간들. 이런 놈들을 풀어주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어떤 범죄자들 천국이 되죠. 이 폭력범들. 싱가포르는요, 태형 제도가 있습니다. 태형. 한국인 남성이, 의뢰하는 놈이 싱가포르에서 스웨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엔 안타깝게도 이놈이 50이 넘었어요. 50 이전이면 이놈은 성범죄라서 태형, 두들겨 맞았어요. 태형. 우리나라도 이 태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새끼들은 진짜 아랫도리를 조사버려야 돼. 태형으로. 어쨌든 오늘 아침에 MBC를 보니까 좀 가슴 아픈 얘기. 어제가 승의 날인데 이 선생님이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이분이 정년이 몇 년 안 남았어요. 졌어요. 사회선생님이신데 성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학생들이 그 학교의 남학생들로부터 크고 작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게 그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고민 상담을 통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만연했던 거죠. 그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설문조사를 긴급하게 했는데 실제로 여학생의 4분의 3이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학교 측에 알려서 했는데 학교 쪽 이놈들이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가해자 분리 학부모 통지도 안 되고. 그래서 민원을 죠 서울시 교육청이. 그렇게 어떻게 상급기관 대사 보니까 남학생들 서면 사과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정리가 될 것 같았는데 이 선생님이 전보가 돼버렸어요. 다른 학교로. 정년 몇 년 안 남기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딱 봐도 알죠. 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느냐. 제가 어제 그저께 14일 날 대전 동구 용원도서관에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 계시는 학부모님 한 분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왜 이런 성범죄 예방 이런 것들을 학교 차원의 이런 데서 강연을 안 하십니까? 계획은 있으십니까? 제가 인천시 교육감, 도읍교육감 얘기를 했고 이런 적이 했다. 근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학교 고위층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아니 저 선생이 뭐라고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자로 만드냐라고 분명히 문제제기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해자애들 부모들 난리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저런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여자아이들은 피해를 당해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선생들은 외면해버리고 사실은 문제제기 안 한 거죠. 여학생의 4분의 3이 피해를 당했는데 그 담임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는 건 그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죠. 알았는데도 이랬기 때문에 문제제기 안 한 거죠. 이 선생님은 내가 총대매가 되겠다고 한 거고 결국은 그 총대가 전보로. 제가 민감한가요? 저만 민감합니까? 제가 학교 강연 이런 거 만들고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니까요. 그것도 힘 있는 학부모들이. 여러분 연쇄 강간범을 다루는 법무부 놈들의 그 꼬락서니 보시고 부검이 놈의 이 엉뚱한 것 때문에 거제에서 발생했던 그 살인 사건이 그 범인이 구속도 안 된 상태. 이제는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성추행과 무려 여학생의 4분의 3이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다가 그 정년 몇 년 아닌 선생님이 겨우 했는데 학교에서 교육청 전출. 지금 서울시 교육감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서울시 지금 교육감이 누군지 아세요? 소위 진보 교육감입니다. 네? 뭐가 좀 막 헷갈려요. 진보라고 하는 새끼들도 이런 성범죄 이런 데에서 무감 이게 진보가 맞습니까? 쓰레기들이지. 서울시 교육감 그런 새끼를 그런 놈들을 이제 진보라고 체하는 놈들도 이상한 새끼들이고 이 선생님이 지금 있는 학교에서 정년을 맞으시길 아이들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조수빈이란 사람 그 역사
그날 이거 웃겨요. 아니 그렇게까지 그런 역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낙하산으로 넣을 이유가 있나? 그 정도는 좀 봐줘도 되는 거 아닌가? 놔둬도 이게 방송은 그런 자율성, 독립성이 어떤 굳이 백선엽 기념 이사라든 뭐 대통령 후보 어느 쪽에 했던 애를 그걸 굳이 진행자로 다른 그 제작해야 되는 애들이 다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깽판을 쳐갖고 페이지 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수빈이 보수 뭐 이런 얘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방송은 그 방송하는 사람이 만들게 놔두세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토론하고 합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한가인을 좋아하고 뭐 조수빈 싫어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잖아요. 검찰 인사도 무리하잖아 이거.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리고 KBS의 역사저널 그날 그것도 무리하잖아요. 그거 내로남 과거에 또 똑같은 일이 반대판에서 일어났잖아요. 참, 저는 크라임 녹음해 가겠습니다.